아, 안녕하세요. 저희는 소프트웨어 마이스터 고등학교 3개 학교 학생들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파이썬을 공부하고 파이썬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나누고 싶었던 내용들, 공유하고 싶었던 내용들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 발표를 맡게 되었고, 셀레니움, 손 안 대고 크롬 사용하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발표를 하게 된 광주 소프트웨어 마이스터 고등학교의 이준표라고 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웹페이지 많이 사용하실 거고요. 실제로 매우 많은 웹페이지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런 웹페이지에는 정말 방대한 데이터들이 존재하죠. 그런데 이렇게 방대한 데이터 중에서 저희가 필요한 데이터들만 추출해내는 행위를 크롤링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파이썬으로 크롤링을 하는 방법은 실제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저는 오늘 셀레니움이라는 라이브러리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합니다. 저 맨 위에 보이는 문장이 셀레니움 공식 홈페이지에 있는 본문 중 일부를 가져온 것인데요. 간단하게 해석을 해보자면 셀레니움은 브라우저 자동화 도구이고 그것이 전부이다. 웹 어플리케이션 테스팅 용도로 많이 사용되지만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대강 이런 내용인데요. 실제로 셀레니움은 파이어폭스, 사파리, 오페라, 크롬 등 다양한 브라우저와 C++, 자바, 파이썬 등 다양한 언어를 지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파이썬으로 셀레니움 실제로 사용을 해볼 거고요. 개발자 도구를 볼 줄 아는 모든 사람들이 크롤링을 할 수 있고, 파이썬에 대한 기본적인 문법을 알고 있으면 누구든 다양한 형태로 가공할 수 있게끔 최대한 쉽고 빠르게 이해할 수 있는 코드들로 준비를 하였으니 부담 없이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셀레니움을 이용하여서 크롤링을 하기 전에 기본적인 사용 방법을 간단히 알아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코드의 설명을 하기에 앞서서 셀레니움은 자체적으로 브라우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브라우저와 브라우저 버전에 맞는 웹 드라이버가 필요합니다. 저는 크롬 그리고 크롬 드라이버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 기본적으로 사용할 웹 드라이버를 가져와 준 다음에 get 메서드를 통해서 페이지를 로딩합니다. 그 다음 find 기능을 이용하여서 저희가 찾고 싶은 객체를 찾고 send key라는 메서드를 사용을 해서 실제로 타이핑도 할 수 있고 submit, 클릭, 그리고 전 페이지, 앞 페이지 등 여러 가지 기능을 가질 수 있는데요. 이렇게 셀레니움 코드들을 실제로 실행을 해보시면 브라우저가 실행이 되고 자동으로 저희가 작성한 코드에 맞게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셀레니움에는 헤드리스 모드라는 것이 있는데요. 창이 없는 모드라는 뜻으로 이렇게 옵션을 따로 지정을 하고 드라이버 경로를 지정할 때 옵션을 함께 넘겨주면 창이 띄워지지 않고 백그라운드에서 동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가장 기본적인 셀레니움 find, 그 다음에 send, submit, 클릭 등 다양한 기능들을 이용을 해서 인스타그램에 자동으로 로그인을 하는 간단한 코드였고요. 이제부터 실제로 크롤링을 해서 이미지, 엑셀, 그리고 장고, ORM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가공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모 택배 회사의 택배 조회 페이지인데요. 다음 페이지에서 번호를 입력하고 버튼을 클릭해서 아래에 있는 이미지를 경로에 저장을 하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매우 간단한 코드로 할 수 있는데요. 앞으로 세 가지 형태의 데이터 형태를 다루면서 URL 라이브러리, 그 다음에 판다스, 그 다음 장고 이렇게 세 개의 파이썬 라이브러리가 추가적으로 사용이 됩니다. 이 부분은 제가 깊게 다루지 않고 실제 사용하는 부분만 다룰 예정이오니 이 부분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우선 샌드키까지는 저희가 사용했던 부분과 똑같습니다. 인스타그램 코드에서 보았듯이. 그런데 여기에서 서밋이 아니라 클릭 메서드를 사용한 이유는 다들 로그인 폼을 보시면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엔터를 눌렀을 때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는지 안 넘어가는지에 따라서 구분이 되는데, 엔터를 눌렀을 때 넘어간다 그러면 서밋을 사용할 수 있고요. 그러지 않은 경우에는 따로 클릭 버튼을 찾아서 클릭을 해줘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 셀레니움에는 get attribute라는 메서드가 있습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그 객체의 속성을 가져오는 메서드인데요. 다음 코드에서는 사진의 src 속성을 가져와서 URL 라이브러리로 저장을 하는 코드였습니다. 다음은 엑셀 파일인데요. 역시나 네이버 택배 조회입니다. 그런데 이전 페이지와 차이점이 있다면 똑같이 운송장 번호와
조회 버튼을 클릭해야 하지만 택배사를 드롭박스 창에서 골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엑셀 저장과 함께 드롭박스에서 하나의 객체를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get 다음 줄인데요. 우선 셀레니움의 웹 드라이버의 서포트라는 부분에 select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임포트 해준 다음에 드롭박스 창을 찾고 셀렉트로 감싸준 다음에 셀렉트에 있는 select by 메서드를 사용을 하여서 선택을 하는 부분인데요. 다음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제 드롭박스에 있는 실제 밸류 값을 이용을 해서 선택을 하는 코드였고요. 그 아래쪽에 보시면 클릭 다음 줄에 이름에서 알 수 있듯 웨이트 기능을 하는 한 메서드가 있습니다. 다들 조회랑 관련된 페이지를 떠올려 보시면 버튼을 눌렀을 때 바로 조회가 되는 페이지도 있지만 로딩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페이지들이 있습니다. JS 렌더링도 있고 AJAX 페이지도 있고 다양한 웹 페이지들이 존재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만약 페이지가 로딩되지 않았는데 크롤링을 시도한다면 데이터는 넘어오지 않습니다. 그것을 방지하고자 지정한 시간만큼 로딩될 때까지 기다려주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메서드이고요. 그 다음 줄은 간단하게 찾아와서 포문을 통해서 2차원 리스트 형태로 저장을 한 다음 판다스의 데이터 프레임이라는 형태로 변환을 한 후 판다스의 toExcel 메소드를 통해서 그림과 같은 엑셀 파일로 저장을 하는 모습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네이버 뉴스 실시간 IT 분야 뉴스 순위에 따라서 크롤링을 해오고 그것을 django orm에 저장을 한 다음 실제 HTML 템플릿으로 서버를 동작시켜서 띄워보려고 합니다. 간단하게 사용되는 명령 어들만 짚고 넘어갈 테니 그 점 다시 한번 양해 부탁드릴게요. 우선 프로젝트와 어플리케이션을 만든 다음 저희가 실제 데이터를 저장할 모델을 어플리케이션에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 저희가 만든 어플리케이션을 프로젝트에 추가를 해준 후 어플리케이션을 마이그레이션 해줍니다. 그 다음 슈퍼유저를 추가하고 장고 쉘에서 크롤링 코드를 사용을 할 건데 마지막 포문을 보시면 저희가 만들었던 모델을 한 줄 한 줄 포문을 실행하면서 데이터를 바로 집어넣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이렇게까지 작업을 한 후에 서버를 실행시키고 어드민에 들어가시면 뉴스라는 부분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저희의 목표는 HTML 템플릿으로 띄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HTML 템플릿을 제작을 해 주어야 하는데 코드를 그대로 넣기에는 약간 어려움이 있어서 따로 깃허브에 올려놨으니 그 부분 참고해 주시고 부트스트랩을 통해서 매우 간단하게 디자인을 해둔 템플릿 형태입니다. 다음으로 리스트 URL 리스트라는 URL로 들어갔을 때 다음과 같은 뷰를 우리가 만든 템플릿을 경로로 지정을 할 수 있게끔 설정을 해준 다음에 서버를 실행시키고 지정한 링크로 들어가면은 다음 그림과 같이 만든 템플릿에 맞게 결과가 나옵니다. 지금까지 셀레니움 손 안 대고 크롬 사용하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발표를 했는데요. 많은 분들이 따라하실 수 있게끔 쉽게 준비를 했으니 이렇게 한 번씩 코드를 다시 볼 기회가 생긴다면 셀레니움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뷰티풀 스프를 먼저 떠오르시지만 셀레니움을 통해서 한번 꼭 크롤링을 해보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대구 소프트웨어 고등학교의 안우진, 장민석이 만든 파이썬을 활용해서 파이썬과 이렇게 머신러닝을 공부하기 위한 프로젝트로 리캡차의 보안을 이제 자동으로 테스트를 통과해보는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개발하게 된 목적과 간단한 이제 개발 과정에 대한 소개를 하겠습니다. 프로그램 소개, 기획 동기, 개발 과정의 순서대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리캡차는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 그 구글에서 개발한 리캡차 V2는 이제 사람과 기계를 구분하기 위한 이제 완전 자동화된 튜링 테스트의 약자라고 하는데요. 네,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취약점이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저희가 분석해서 이제 영상 구분이 기본이 되는 영상 구분의 방식을 사용해서 이 리캡차를 뚫을 수 있을 거라고 아이디어가 생각하게 되어서 이렇게 만들게 되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는 파이썬과 머신러닝을 공부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고
이제 추가로 나아가서는 이런 식으로 인공지능 프로그램이 이렇게 리캡차의 보안을 통과할 수 있다면 이제 리캡차의 보안에도 문제점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추가적인 목적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저희는 이렇게 개발을 시작했습니다. 일단 개발을 시작하기에 앞서 우리가 이제 뚫어야 하는 리캡차에 대해서 조금 분석을 해보았는데요. 이제 제한이 없는 세로 고침과 한정적인 키워드 그리고 이제 마우스 움직임을 관찰한다는 뭐 이런 점을 들어서 저희가 이런 플로우에 맞게 프로그램을 짜도록 했습니다. 개발 과정입니다. 저희가 이제 리캡차 테스트가 요구되는 상황인지 확인을 하고 그에 따른 제시되는 키워드를 확인한 다음 영상을 분석하고 선택을 한 다음 그다음 영상이 잘 처리되었는지 테스트에 통과했는지 확인하는 식의 플로우로 진행이 됩니다. 일단 화면 전체 영상을 캡처해서 영상을 분석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저 밑에 보이시는 로봇이 아닙니다라는 저 이미지를 화면 내에서 템플릿 매칭 방식으로 찾아냅니다. 이렇게 찾아낸 좌표 등을 다른 프로그램에 전송해 주어서 이렇게 프로그램 여러 개가 데이터를 공유해 가면서 이어가는 플로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제시되었던 로봇이 아닙니다라는 버튼을 누르게 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을 포함한 위에 이 문제가 뜨게 되는데요. 이 이미지를 찾은 후 이 이미지의 버튼에 해당하는 좌표들과 이 가로 길이를 보고 예측을 하여 이렇게 좌표를 각각의 문제에 해당하는 좌표를 찾아내게 됩니다. 이 타일과 바와 지시문으로 나누어 각각 분석을 합니다. 이제 타일과 같은 경우에는 각각 이미지를 전처리해 주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4곱하기4 오른쪽 아래에 보시면은 4곱하기4 형태의 이제 이미지는 이렇게 영상을 하나로 합해 주어야 할 필요가 있고 각각의 타일로 나눠지는 3곱하기3의 타일에서는 각각의 이미지를 따로따로 다른 이미지로 저장해 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각각의 이미지를 저장하고 이 지시문에 해당하는 이미지를 테스렉트 OCR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키워드를 뽑아내고 그 키워드에 맞는 라벨에 해당하는 모델을 사용해서 이미지를 찾는 모드로 전환합니다. 네, 리캡차가 찾으라고 제시한 클래스를 찾기 위해 사용한 모델은 마스크 RCNN이고요. 마스크 RCNN은 다른 모델에 비해 다른 모델은 오브젝트 디텍션을 박싱으로 해서 정확한 물체의 위치보다는 대략적인 물체의 위치를 찾아주기 때문에 마스크 RCNN의 정확한 위치 찾기를 위한 세그멘테이션이 저희 프로그램에 더 적합하다고 판단되어서 이 모델을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그 단점으로 정확한 위치를 찾아주는 대신 속도가 다른 모델에 비해 대여섯 배 정도는 느립니다. 네, 이렇게 4곱하기4 타일이 하나의 이미지로 합성된 것을 이 마스크 RCNN 모델을 사용해서 디텍트 해보면은 이렇게 찾아지고 이것을 각각에 해당하는 타일들을 선택하고 확인을 누르면은 리캡차 테스트를 통과하게 됩니다. 그리고 3곱하기3 타일의 경우에는 이게 개별적으로 이미지가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개별적인 탐색을 실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 제시문에서는 주차 요금 정상기를 찾으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보시면은 저 왼쪽 중간에 주차 요금 정상기가 있는데 한 번에 찾아내지를 못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별적인 탐색을 위해 이미 찾아내지 못한 것들 중에서 이렇게 따로따로 확대해서 탐색을 시도하여 추가로 탐색되는 것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이전 전체 이미지에서 찾아냈던 마스크와 병합을 해서 이렇게 2번, 4번, 8번 타일을 선택해 주면은 통과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대구 소프트웨어 고등학교의 신상호, 예두의 장민석이 진행한 안정 산비학을 추천해주는 스마트 미러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팀원 소개, 개발 동기, 개발 도구, 기능 이런 순으로 진행되고 기술적인 부분을 뺐기 때문에 발표가 짧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팀원으로는 저희 이렇게 팀원이 있습니다. 자세히 말하면 팀원을 잘 표현한 캐릭터라고 말하면 됩니다. 전부 다 개발 부분을 맡았고 각자 다른 기술에 대한 개발을 했기 때문에 상세하게 기술에 대한 설명을 한다면 시간이 너무 길어져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개발로 다 표현됐다는 점. 그리고 우선 개발 동기 같은 경우에는 팀원 말고 저 같은 경우에는 미리 전부터 스마트 미러를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 전에 파이콘에 참여해야 된다는 소식을 듣고 한 달 동안 너무 심심해서 그냥 기능을 더 넣자 해가지고 안정 상비학을 추천해주는 기능을 추가로 넣게 됐습니다. 저희 개발 도구로는 서브라임 텍스트, 그다음에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그다음에 리눅스 기반에서 사용할 수 있는 VIM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사용한 언어로는 파이썬이고요. 그리고 사용한 플랫폼은 라즈베리 파이 3 B+ 모델입니다. 그리고 기능 같은 면은 기본적으로 날씨, 그다음에 시간, 그다음에 스케줄, 그다음에 유튜브 시청, 그다음에 뉴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핵심 기능인 상비의약품 추천 있습니다. 이것은 기본적인 기능이고 추가로 좀 더 기능이 있긴 하지만 그냥 대표적인 기능을 예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일단 발표는 이렇게 끝났고요. 그다음에 자세한 설명이 있는데 기술적인 부분은 발표가 끝나고 저희 부스에 찾아오시면 좀 더 자세히 잃어버린 8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지금 사실 매우 당황스러워요. 원래 발표를 한 팀당 10분씩 해서 저는 원래 10분 발표를 맡아서 10분치 자료를 가져왔거든요. 네, 어떡하죠? 오케이, 해보겠습니다. 네, 저는 파이썬에서 비동기를 구현하는 다양한 방법들에 대해서 소개할 인상민이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대덕 소프트웨어 마이스고등학교 3학년의 소프트웨어 개발과로 재학 중에 있고요. 저기 키스톤 후원사인 레인시드라는 회사에서 백엔드 인턴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원래 이렇게 네 가지를 발표를 하려고 했어요. 비동기 프로그램이 무엇인지부터 어싱크IO, 코루틴, 그린스레드까지 이렇게 네 가지를 추상화 단계가 높은 데부터 낮은 데까지 착착착착 이렇게 발표를 하려고 하였으나 네, 엄청난 소식을 들었죠. 한 세션당 10분, 한 팀당 10분밖에 발표 시간을 안 주어진다고 하시길래 그렇게 되면 아예 비동기 프로그래밍도 못하고 네, 발표가 끝날 것 같아서 아예 피벗을 했어요. 피벗을 해가지고 파이썬의 비동기 시식해보기라고 잡았고요. 네, 원래 피벗을 안 했어도 됐을 텐데 약간 아쉽네요. 네, 그래서 저는 파이썬의 비동기 시식해보기라는 주제로 간단하게 비동기가 어떤 건지 그리고 파이썬에서 비동기가 어떻게 사용이 되는지 네, 그렇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네, 비동기란 먼저 소개를 할게요. 왼쪽에 보이는 거는 제가 진짜 좋아하는 신전 떡볶이의 치즈 떡볶이에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제가 진짜 싫어하는 블랙라벨이라는 수학 문제집이죠. 자, 저는 할 일이 두 가지가 생겼어요. 하나는 왼쪽에 보이는 저 신전 떡볶이를 배달로 주문을 해서 먹는 일이고,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블랙라벨을 20쪽을 풀어야 돼요. 네, 이런 일이 있었을 때 어떻게 하면 이거를 효율적으로 효율적으로 일을 처리할 수 있을까요? 저 세 가지 방법을 제시하도록 할게요. 하나는 블랙라벨을 다 푼 다음에 그 다음에 떡볶이를 주문해서 먹는다.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떡볶이를 먼저 주문해서 배달 오면 먹고 그 다음에 블랙라벨을 푼다. 그리고 마지막 방법은 이렇게 해요. 떡볶이를 먼저 주문을 해요. 주문한 다음에 배달 오기 전까지는 블랙라벨을 풀고 블랙라벨을 풀다가 떡볶이가 오면 떡볶이를 먹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블랙라벨 나머지를 푸는 네, 이런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네, 당연히 세 번째 방법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그림으로 타임라인으로 그려왔거든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타임라인이 있어요. 시간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흐르게 되고 위에 있는 선은 제가 하고 있는 일이고 아래쪽은 신전 떡볶이집에서 하는 일이에요. 먼저 첫 번째 방법을 선택하게 되면 저는 블랙라벨을 먼저 풀겠죠. 블랙라벨을 한 40분 동안 푼다고 할게요. 40분 풀고 10분 동안 떡볶이를 주문을 해요. 주문을 하면 떡볶이집에서 떡볶이가 만들고 배달이 오겠죠. 배달이 오는 데까지 30분이 걸리는데 네, 30분이 걸리고 그 다음에 저는 떡볶이를 먹게 돼요. 그런데 여기 30분 동안 쉬는 동안 저는 아무 일도 하지 않기 때문에 시간적인 낭비가 발생하게 됩니다. 두 번째 방법도 컨텍스트는 똑같아요. 떡볶이를 시키고 나서 떡볶이를 받기까지는 제가 아무 일도 하지 않기 때문에 시간이 낭비되고 비효율적이다 라는 거고요. 마지막 방법으로 하게 되면 어떻게 효율적으로 되냐면 떡볶이를 시킨 다음에 떡볶이가 오기 전까지 제가 아무 일도 안 하는 시간 동안 블랙라벨을 어느 정도 풀어놔요. 어느 정도 푼 다음에 그 다음에 떡볶이를 먹고 나머지 블랙라벨을 풀게 되면 확실히 길이적으로 효율적인 걸 빠르게 처리한 거를 볼 수 있어요. 자, 이거를 한번 코드로 표현을 해봤어요. 이거는 떡볶이집의 소스예요. 네, 떡볶이집을 표현할 서버예요. 네. 만약에 리퀘스트를 받게 되면 리퀘스트를 받는 게 주문을 받는 걸 리퀘스트 받는다고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떡볶이 배달이 완료됐다는 걸 리스폰스로 표현을 했고요. 그래서 떡볶이를 만들 때 3초가 걸려요. 네, 만들어져서 배달하는데 3초가 걸리게 되고 어떤 리퀘스트든지 어떤 주문이 오든지 3초 뒤에 이게 떡볶이가 배송이 나가게 돼요. 그리고 혹시 보이시나요? 네. 소스가 조금 길어서 작아 보이는데 보게 되면 메인 펑션 먼저 볼게요. 메인 펑션에는 eat 떡볶이랑 solve 블랙라벨이라는 함수가 있어요. 그리고 맨 위에 getTime이라는 거는 로그를 찍어주기 위해서 현재 프로그램이 시작되는지 몇 초가 되었는지를 확인해주기 위한 함수고요. eat 떡볶이로 갈게요. 그러면 order 떡볶이라고 떡볶이를 주문을 해요. 주문을 할 때 보면 신전 떡볶이 주문이라고 해놓고 다음 줄에 슬립이 있잖아요. 이거는 주문할 때 걸리는 시간을 표현을 했고 주문을 완료되면 떡볶이 리퀘스트를 보내요. 리퀘스트를 보내는 게 실질적인 주문이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리스폰스가 오면 배달이 완료된 거고 네, 그 다음에 다시 이트 떡볶이로 돌아와서 신전 떡볶이를 3초 동안 먹을 거예요. 그리고 솔브 블랙라벨은 4초로 했어요. 20문제를 4초에 풀어야 되니까 네, 포문을 돌리면서 한쪽당 0.2초씩 해서 20번을 돌릴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게 동기적인 방법이에요. 이게 두 번째 방법인 동기적인 방법입니다. 이거를 영상으로 한번 시뮬레이션 로그 찍히는 걸 한번 확인해 볼게요. 보게 되면 파이썬을 실행을 했고요. 떡볶이 주문을 했고 주문이 됐어요. 근데 떡볶이가 만들어지는 동안 저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게 되죠. 네, 떡볶이를 다 먹은 다음에 블랙라벨을 20쪽을 다 풀었습니다. 했을 때 11초가 걸렸어요. 네, 그 다음에 이 소스를 세 번째 방법인 비동기 코드로 바꿔볼게요. 네, 비동기 코드로 바꾸게 되면 뭔가 새로운 친구들이 많이 생겼어요. 임포트 할 때 AIO HTTP라는 친구도 생겼고 함수 디파인 할 때 앞에 async라는 친구도 생겼고요. 중간중간 보게 되면 await이라는 키워드도 생겼고 async.io라는 친구도 생겼고요. 이게 각각 어떤 건지에 대해서는 조금 뒤쪽에 설명하게 되고 네, 로직은 똑같아요. 메인에서 eat 떡볶이와 solve 블랙라벨을 같이 해요. solve 블랙라벨을 한 다음에 실행을 시켜요. 네, 그래서 eat 떡볶이에 들어가서 주문을 하고 그 다음에 떡볶이를 먹고 solve 블랙라벨 가서도 또 전과 똑같이 문제를 풀게 될 거예요. 이거를 한번 돌려볼게요. 돌렸을 때 네, 신전 떡볶이 주문이 됐고 주문이 됐을 때 블랙라벨을 풀게 되죠. 이렇게 해서 네, 총 8초가 걸렸어요. 떡볶이 집에서 만드는 동안 저는 블랙라벨을 푸는 일을 했기 때문이죠. 여기서 실제적인 파이썬 코드에서 실제적인 프로그래밍에서 사용될 때에는 이 떡볶이 주문하는 시간을 파일 입출력이나
아니면 서버에다가 리퀘스트를 보냈는데 리스폰스를 받기 전까지의 작업, 그런 작업들로 대체하시면 돼요. I/O 블락킹이 걸리는 부분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했을 때는 떡볶이를 주문하고 나서 블랙라벨을 오기 전까지 블랙라벨을 풀기 때문에 되게 빠르게 일이 진행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네, 여기 보면 async IO, async await 이렇게 이상한 키워드들이 생겼죠. 이것들은 네, 원래 이거를 시간이 되게 길다면 하나하나를 설명하려고 했는데 10분을 잡고 발표 자료를 만들어서 간략하게만 설명하도록 할게요. 어싱크라는 친구는 코르틴을 정의하기 위한 키워드예요. 네, 코르틴은 맨 아래줄 먼저 봐주세요. 그러면 함수 호출 위치와 내부 함수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 특별한 함수예요. 이 말은 이 코드에서 보게 되면 어싱크가 하나의 코르틴이죠. 어싱크가 하나의 코르틴이고 어웨이트는 뒤에 있는 코르틴이 결과값을 만들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async IO는 코르틴을 실행시키기 위한 이벤트 루프를 가져와서 실행시키는 모듈이죠. 코르틴은 오른쪽 아래 사진을 보게 되면 메인에서 핑이라는 함수를 불렀어요. 그리고 메인에서 퐁이라는 함수를 불렀고요. 그러면 메인 안에서 핑과 대화를 하는 거예요. 메인에서 핑으로 메시지를 뭔가를 값을 보낼 수 있고 핑에서 메인으로 값을 보낼 수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통신이 가능한 그런 특별한 함수를 코르틴이라고 합니다. 네, 코르틴에 대해서 참고 자료는 PPT에 만들어놨고요. 코르틴만 설명하려면 한 10분 잡아야 되더라고요. 네, 이렇게 해서 코르틴이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하죠. 합니다. 여기 이게 이벤트 루프라는 거예요. async IO에서 논블락킹 IO를 하기 위해서 이벤트 루프라는 걸 사용하는데 Q에다가 코르틴 함수들을 쌓아놔요. 코르틴 함수들을 쌓아놓고 이벤트 루프에서 코르틴을 실행을 시키면서 중간에 await 키워드가 걸리면 그 일은 잠깐 빼두고 await 키워드가 뒤에 있는 함수 여기서 설명할게요. 여기서 이트 떡볶이를 볼게요. 이트 떡볶이 이거 하나의 코르틴이고 여기 안에 있는 오더 떡볶이도 하나의 코르틴이죠. 함수를 실행하게 되면 그 Q에다가 이트 떡볶이를 넣어요. 이트 떡볶이를 넣으면 그게 이벤트 루프에서 실행이 되겠죠. 이벤트 루프를 통해서 실행이 되면 어웨이스를 만나요. 어웨이스를 만나면 이트 떡볶이는 다른 곳에다가 잠깐 두은 다음에 오더 떡볶이를 먼저 실행을 시키는 거예요. 오더 떡볶이를 실행을 시키고 오더 떡볶이 안에 또 기다리는 부분이 있잖아요. 떡볶이 배달을 기다리는 부분에 다른 작업을 실행을 하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코르틴을 돌려서 async IO 비동기적으로 처리가 되고요. 네. 쉽게 말하면 await 키워드는 await 키워드 동안은 뒤에 있는 값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용도이고 기다리는 동안 async 다른 async 펑션 코르틴들을 실행한다 라는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각보다 시간을 좀 적게 써가지고 지금 발표했던 모든 팀에 대해서 각자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